안녕하세요. 금리 인상에 급금매도 안 팔린답니다.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절벽의 초입입니다.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. 이제 시작한 거고 아직 이 그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. 한참. 지금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이제 곧 분양을 시작하잖아요. 근데 이럴 것 같습니다. 제 추정입니다. 25평은 완판되고 33평은 아마 미분양이 날 겁니다. 근데 그 미분양을 전국에다가 청약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그렇게 해도 만약에 다 안 채워지면은 건설사 시행사가 자기네들 뭐 직원들 이름으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자 내줄게. 이자 내줄 테니까는 입주 시점까지 들고 있어.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입주 시점에 만약에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은 하게 해주고 아니면 그때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괜찮아. 이런 식으로 꼬드겨 가지고 아마 결국에는 겉으로 보일 때는 다 완판된 것처럼 해서 아마 넘길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입주하는 시점부터 해서 터질 겁니다. 조합원들이 무려 뭐 7, 8억의 대출을 아마 끼고 저기 들어갑니다. 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 그리고 이주 전세비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냥 5억에서 7억 대출이 그냥이라는 겁니다. 근데 그 대출은 PF 대출, 정권사에서 빌린 PF 대출, 무려 이자가 12%짜리인 겁니다. 그러면 5억 7억 빌렸는데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? 월에 700에서 800이죠. 감당이 될까요? 감당 안 될 겁니다. 그러다 보면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팍팍 낮춰서 아마 시장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.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33평 기준에 뭐 발코니 확장까지 하면은 뭐 한 14억쯤 되는데 그게 6억 7억 8억 뭐 6억은 좀 오바인 것 같고요. 한 7억대 정도 나오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? 생깁니다. 답 안 나오게 던지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물건들을 가져가겠습니까? 현금 있는 사람들,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겠죠. 물론 그때쯤 되면 둔촌 주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아파트, 뭐 빌라, 상가 여러 가지들이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든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다 사게 될 겁니다. 당연한 얘기죠. 당연한 얘기.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.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. 어떻게든 좀 잘 준비를 해둬야겠죠. 지금은 뭐다? 지금은 거래 절벽이다. 앞으로 4년 5년간 거래 절벽이 계속될 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뭐 PF 대출 받은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있냐? 감당 못한다라는 거죠. 무서운 얘기죠. 둔촌주공이 뭐 12,000입니까? 13,000입니까? 뭐 이런데 나중에 미분양이 나오면 조합원들 물량이 실제로 아파트 건설사의 미분양보다 더 심한 가격으로 내려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. 뭐 크게 돈을 벌 거라고 욕심 부렸던 탓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지금은 더욱더 돈을 모으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. 철저하게 돈을 마련해둬야 됩니다. 산다라는 게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만 되면 참 좋겠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. 많다라는 거죠.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안전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던가요? 안 쉽습니다. 상황이 참 안 풀리고 답답하고 지루해 보입니다.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묵묵히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딛으면 그제서야 조금씩 빛이 보일 거다라는 거죠.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좀 낫지 않겠습니까? 대시동 엄마아파트 17억 7천에 팔렸다. 이전 고점보다 뭐 8억 6천 급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뭐 리만 사태 때 그때쯤 이후부터 해서 2013년이었나요? 14년이었나요? 대시동 엄마아파트가 17억 7천이 아니라 7억 한 중반 정도에도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.
지금은 17억 7천에 팔렸다고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는 7억 한 7천이었나? 7억 7천도 미쳤을 겁니다.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.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 거냐라는 거죠. 지금은 경기 침체이고 금리는 올라가고 각종 상황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사람들이 안 가지는 게 아니라 못 가집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은 점점 더 조정이 되겠죠.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펌프질을 하려고 해도 지금은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. 왜?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집만 사면 7억을 봅니다. 프리미엄으로 10억 봅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뭐 이제 좀 지나면 서울 전역에 경기도 전역에 입주가 되고 시작됩니다. 입주가 시작될 때는 통상적으로 전세금이 싸죠. 주변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전세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? 전반적인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가도 같이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.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.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맞먹는 전조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규제 완화 조치하고 경기 부양 대책을 아무리 내어 본들 지금의 부동산 거래 절벽이 쉽사리 나아지겠습니까? 쉽사리 나아질 리 없습니다. 말이 안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됩니다. 2022년보다 23년이 더 안 좋고요. 23년보다 24년이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대한민국의 경제가 초토화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부동산도 초토화, 주식도 초토화입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?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? 현실을 좀 더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야겠습니다. 낭만을 따지고 여유를 버리고 우아하게 멋있게 살 생각하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. 그것보다는 좀 현실을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씩 둘씩 어떻게든 내가 챙겨야 될 부분들, 내가 할 일들을 하나씩 둘씩 해나가는 게 그게 훨씬 더 나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뭔가를 욕심부리거나 가지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정말 착실하게 성실하게 밑바닥부터 하나씩 둘씩 다져나가겠다라는 각오, 그런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.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, 부동산 지옥의 시작이다, 입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